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이제 델리에서 마지막 날이고 인도에서도 저희 인도 전체 일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어제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맥스 하스피탈이라고 하는 델리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전 인도에서 가장 초고난도 수술과 초고난도 시술들을 중점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병원에 왔고요. 이 맥스 하스피털은 그 초고난도 수술뿐만이 아니라 로봇 수술에도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인도 최대의 민영 병원 체인 중 하나입니다. 이 맥스 하스피털 같은 경우에는 이 델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병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병원들과는 다르게 이 맥스 하스피털 같은 경우에는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꽤나 많은 인터내셔널 페이션트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 관광도 되게 많이 오는데 동남아에 있는 그런 병원들처럼 주로 웰니스 의 목적으로 의료 관광을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실제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의료 관광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이제 맥스 호스피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가 이제 병원 산업이 주로 남부 지역을 기반으로 많이 확장이 되어 있는 편인데 그 이유가 이제 남부 지역이 아무래도 중산층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병원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인도에서 한 연간 애뉴얼 인컴이 한 5,000불 이상은 돼야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연간 5,000불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대부분 이제 남부지방에 위치를 해 있고, 저희가 가서 봤던 것처럼 벵갈루루나 체나이 같은 지역들이 이제 IT 서비스 산업이 워낙 발달돼 있다 보니까 이제 개발자 인구도 많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도 많고 병원에 가기가 훨씬 편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대부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좀 많이 확장이 돼 있어요.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델리 지역에서 좀 중심을 가지고 있는 병원 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델리 지역에서는 이제 맥스 하스피탈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이제 맥스 하스피탈이 다 이제 지역 거점처럼 이렇게 여러 병원들을 이 델리랑 이제 NCR 지역이라고 하는 이제 델리와 델리 주변 지역을 다 아우르는 그런 병원 체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아이얼분들이랑 미팅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인도 병원 산업은 지역적으로 두 개로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델리와 델리 이 NCR 지역, 그러니까 델리를 포함한 북부 지역 이랑 그리고 뭄바이랑 체나이, 벵갈루루 등을 포함하는 남부 지역, 이렇게 두 개의 크게 리즌을 나누는데, 병원 체인 같은 경우에는 뭄바이나 벵갈루루, 체나이 이런 델리 이외의 남부 지역들에는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잘 인프라가 갖추어진 반면에 이 델리 지역이, 이 델리 NCR 지역이 가장 침투율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병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침투율이 낮으니까 그만큼 그로스룸이 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성장의 룸이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역적으로도 일단 맥스 하스피탈이 다른 병원 체인들보다 조금 더 우위를 가지는, 성장에서 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역적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그냥 병원 측면에서도 맥스는 다른 병원들 대비해서 훨씬 더 초고난도 수술이나 로봇 수술 같은 거에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병원 체인이에요. 그래서 연간 한 4,000건 정도의 로봇 수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네트워크 베이스로 이제 약 6개에서 7개 정도 다빈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제 다빈치가 저희가 알고 있는 이렇게 팔이 4개 내려오는 그 굉장히 비싼 그 로봇 수술하는 로봇 기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주변국들, 그리고 중동이나 아프리카처럼 상대적으로 좀 의료 서비스 침투율이 낮은 주변국들 같은 경우에도 이 인도에 굉장히 그 의료 관광을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동남아의 의료 서비스와는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남아는 이제 휴양을 하면서 좀 이제 웰니스 스타일의 의료 서비스를 주로 제공을 하는 반면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온콜로지, 그러니까 항암 치료라든지 아니면 뇌수술, 아니면 뭐 장기 이식, 그리고 심장 수술, 특히 심장 혈관에 이제 스텐트 삽입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컴플렉스한 수술들을 하기 위해서 인도에 굉장히 많이 방문한다고 하고, 저희가 아까 촬영은 좀 하지 못했지만 병원 투어를 좀 진행을 했는데 1층에 이제 인터내셔널 페이션트들을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맥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인터내셔널 페이션트 비중이 한 1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환자분들이 오신다고 해요. 한 140개국 정도를 커버하고 있다고 하고, 그 140개국에서 오는 환자분들을 이제 잘 서브하기 위해서 뭐 통역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제공이 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 내려가서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인종의 환자분들이 이렇게 모여 계신 거를 볼 수 있었고, 근데 그 이유가 단순히 의료비만 싼 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보통 이제 의료 관광을 오게 되면 혼자 오진 않잖아요. 가족분들이랑 같이 오게 되는데, 그런 전반적인 생활 비용이 음식값도 싸고, 그리고 호텔비도 좀 더 저렴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싱가포르나 이런 다른 국가들보다는 인도를 조금 더 선호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내수 시장도 굉장히 인도가 크고, 인도는 의료 침투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또 가장 많은 국가이잖아요. 인도에서 가장 이제 underserved, 침투율이 가장 낮은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병원 산업이고, 그런데 그 니즈가,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사이의 그 갭이 가장 큰 산업도 이 병원 산업이다. BHEL이라는 회사가 단순히 전력을 생산하는 장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전력 장비라는 게 뭐 기차에 들어가는 전력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송배전망이라든지 이런 되게 다양한 전력 관련된, 그리고 전기 화학 관련된 장비들을 다 제조를 하고 납품을 하는 회사이거든요. 근데 인도가 지금 가장 크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철도, 그 교통망, 그 물류망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철도랑 전력망, 그리고 도로, 이렇게 세 가지가 사실 가장 큰 인프라 섹터 가장 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인프라 섹터인데, 그 섹터 중에서 이 철도와 전력 장비를 모두 하고 있는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고, 전체 시장 점유율이 한 50% 정도 되는, 지금 현재 인도에서 깔려있는 모든 전력의 한 50% 정도가 이 BHEL이 제작한 장비로부터 생산이 되고 이제 송배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도는 계속 전력이 더 부족할 거고, 아직도 전력 시스템이 굉장히 페네트레이션이 낮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로스룸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레일웨이 측면에서도 인도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차들이 워낙 노후에 있기 때문에 이걸 전기화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신규로 이제 이 로코모티브, 그러니까 열차 그 롤링 스톡을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새로운 라인도 많이 깔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거기에 이제 전력 시스템을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력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대장장이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인도의 성장과 발전의 그런 큰 흐름을 함께 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부탄 수력 발전의 90%를 이 BHEL이라는 기업이 수출을 해가지고 제작을 다 해줬다고 하고요. 또 네팔 같은 경우에도 수력 발전이 굉장히 용이한 그런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네팔에도 발전소를 설치를 해서, 근데 네팔은 또 전력이 아직까지는 많이 필요하지 않은 국가다 보니까 네팔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인도로 수입해오는 이런 형태로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국가,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기술이 고도화되지 않은 주변국들에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저희는 인도가 독립을 기념해서 만든 이 인디아 게이트 앞에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뉴델리의 중심지이자
정부 청사들이 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인도가 몇 개 주에서 이제 주 선거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주 선거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발표된 결과로는 일단은 BJP가 조금 우위에 있는 형태로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BJP가 뭐냐면 이제 그 현재 집권 여당인 모디 총리가 있는 정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디가 이제 다음 내년 4월에 다시 한번 재임을 할 수 있는 선거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선거에서 모디가 다시 집권하느냐 마느냐가 이제 인도의 정치적 안정성과 이제까지 모두가 만들어 놓은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들이 꾸준하게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디가 한 번 더 당선이 되는 게, 재임이 되는 게 인도 입장에서는 국가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리고 성장의 측면에서도 또 투자를 하는 저희 같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 정치적 안정성과 제도적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흥국에서 정치적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신흥국들이 대부분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투자하는 인프라 프로젝트나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들 이외에도 민간 기업들도 정부 주도하에 제도적 변화나 투자 관련된 법안들이 마련이 되면서 예를 들면 PLI 법 같은 여러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걸 모디가 주축으로 했던 법안들이기 때문에 이 모디 정부가 지속되어야지 이 정책들도 영속성이 생기고 지속성이 생기면서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들은 이 투자가 주도하는 성장을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 안정성과 제도적 안정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 대비해서 이 훨씬 더 대통령이라든지 총리, 그러니까 국가의 수장이 바뀌는 거에 대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것들과 제도적인 것들을 굉장히 긴 방향성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꾸준하게 밀고 나가줘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 국가의 리더가 계속 바뀐다고 하면 그 정치적 안정성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낮은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표심을 얻으려고 포퓰리즘 정책을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꾸준하게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포퓰리즘보다는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인프라 투자나 조금 더 나은 기반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포퓰리즘이 아닌 다른 정책들, 나라가 더 부흥하기 위한 장기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모디가 한 번 더 당선이 되면 몇 년간은 편안하게 인도가 좀 성장의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지 않을까. 제도적 안정과 그런 정치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날 거고, 아마도 모디의 선거가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분명히 잠깐 홀드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거 결과가 결국에 모디가 당선이 되는 방향으로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고민하던 투자들이 자연스럽게 엑세큐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로써 인도 탐방이 마지막으로 마무리되는 날인데,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현지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하다 보니까 택시 기사분들도 모디가 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길에 다니시는 분들도 가끔 밥 먹으면서 이야기해보면 되게 모디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거를 실제로 좀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만약에 모디가 이기게 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도는 현재 수준에서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레벨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인도의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